여러분들 기미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치료를 아무래도 안 되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좀 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니까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라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미 늘 이것 때문에 고민 많으시잖아요. 기미를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바 있어요. 첫 번째, 당연히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상당히 많은 산화 반응들을 억제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다양한 비타민C라든지 나야시나마이드 같은 성분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이 기미를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성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많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에서 어떤 게 이 기미를 더 나쁘게 만들어주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고요. 되게 그냥 실용적인 거,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클렌징입니다. 기미 있는 분들이 클렌징 할 때는 되게 중요한 게 절대로 디바이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클렌징 할 때는 되게 그게 깨끗해져서 좋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상당히 큰 마찰이 되기 때문에 미세염증을 유도를 하게 되고 결국은 뭐 3분, 5분 계속 클렌징을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극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고 손끝으로 가볍게 마사지 해주듯이 그렇게 클렌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클렌징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닦을 때인데요. 수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분들 닦을 때 벅벅 문질러서 이렇게 닦지 마시고 닦는 게 아니라 물기를 두드려서 그냥 흡수시켜주는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수건에 있는 여러 가지 섬유들의 그 마찰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또 깨끗하게 닦아낸다고 빡빡 문지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건 역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토너 중에서 닦아내는 토너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토너를 사용할 때 그냥 가볍게 그냥 문질러내고 그냥 가볍게 그냥 사실 이렇게 두면 되는데 또 꼭 보면 이걸 꽉 문질러서 닦아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찰을 주는 행동 그 자체가 기미를 상당히 나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의가 필요하죠. 클렌징을 했을 때 우리 사용하고 난 뒤에 되게 뽀독뽀독 씻겨주는 클렌저들이 있죠. 지성인분들이 클렌징을 하고 날 때 피지부가 많고 기름도 지고 하니까 좀 뽀독뽀독한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뽀독뽀독하게 지워지는 클렌저 성분들을 보면요.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많아요. 라우릭 애시드, 미리스틱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보통 이러한 성분들에 들어가져 있는 지방산들이 상당히 강한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방산이네, 피부에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클렌저로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강한 클렌저가 될 수 있어서 피부의 장벽의 손상을 유도시킬 수가 있고 피부를 좀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요, 바로 각질 제거제입니다. 각질 제거제. 그러면 여러분들 각질 제거제 같은 경우는 쓸 때 어떻게 쓰나요? 알갱이 있는 것들 많이 쓰시죠. 자, 이 알갱이 있는 것들 역시 이 기미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알갱이를 없는 각질 제거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알갱이가 없는 각질 제거제 같은 경우는 아하, 바하, 파하,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아하 같은 경우는 보통 글라이콜릭 애시드라든지 락틱 애시드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피부의 각질을 좀 정리해주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고요. 바하, 가장 대표적인 게 살리실산이 들어가 있죠.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한테 이 피지를 조금 더 억제해주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 따갑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파하, 폴리 하이드록시 애시드라고 해서요. 비교적 분자량이 큰 그런 성분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글루코노락톤이나 락토바이오닉 애시드 같은 성분들을 사용했을 때 폴리 하이드록시 애시드를 사용을 해서 민감한 경우에는 이런 각질 제거제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각질 제거제도 매일 쓰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사용을 하셔도 피부 상태는 되게 각질이 잘 제거가 되고 좋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왜 나쁘게 만들어지죠?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바로 뭐냐면 현대사회는 정말 이 빛의 공해라고 하는 정도로 빛이 정말 많죠. 물론 밤에 빛이 있어야 덜 무섭지만 실제로 이 빛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마치 낮처럼 인지를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낮이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블루라이트예요. 자, 이 핸드폰이나 우리가 PC 화면이라든지 LED 조명이라든지 실제로 한 논문에 보면요, 이런 기미를 나쁘게 만들어주는 요인의 빛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월등히 자외선이 문제가 됩니다. 생활에 있는 이러한 빛들이 기미를 나쁘게 만들어주는 빛도는 정말 극히 적은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 미만 정도이기 때문에 핸드폰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오는
빛의 양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기미를 나쁘게 만들어줄 만큼의 강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그 블루라이트가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피부나 눈에서 들어오는 것은 낮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정상적으로 생활 리듬이 있죠. 그 리듬 중에서 이런 저녁에 나와 있는 이런 리듬에서 특히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되는데,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분비가 돼야 될 것들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되는 거죠. 피부의 재생이라든지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내 몸에서 만들어주는 자연적인 항산화제를 다 없애는 그런 행동을 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블루라이트가 이런 기미를 나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블루라이트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지 않고 그 생활 리듬이 깨지는 그 문제 때문에 이런 기미가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안경 쓰면 안 돼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안경을 쓰게 되면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차단되지만 피부에 들어오는 것들은 차단이 되지를 못하죠. 옛날에는 다 눈으로 들어오는 이런 블루라이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 피부도 직접적으로 블루라이트를 쬐었을 때 피부에도 이런 라이트를 인식하는 센서가 있어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저녁에는 좀 라이트 저도를 떨어뜨려 주는 게 좋고요. 주무시기 전 한두 시간 전에는 사실 TV라든지 PC라든지 핸드폰을 안 보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그런 생활 습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장품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제품들이 물론 나와 있긴 하지만 우선 이러한 습관들을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음식인데요. 이거는 김이랑은 조금 사실 다른 문제예요. 당뇨가 있다거나 보통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에 피부 색소 색깔이 침착되는 여러 가지 이런 질환들이 있거든요. 흑색 극세포종이라고 하는 질환 같은 경우는 목 뒤라든지 겨드랑이가 까맣게 침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보통 당뇨일 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인슐린에 대한 저항도가 높은 그러한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색소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음식이 기미를 되게 나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붙이기는 어렵지만, 당화 현상이라든지 그다음 기본적으로 음식 중에 여러 가지 염증을 유도시킬 수 있는 음식이나 또는 음식 성분들 중에 에스트로겐 성분들이 너무 높은 성분들은 기미를 좀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밝혀지고는 있지만, 음식이 기미를 무조건 나쁘게 만들어줘 이거는 사실 조금 곤란합니다. 하지만 기미에 대한 부분들 조직 검사를 해보면요, 마스트셀, 비만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이 비만세포들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 세포로부터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게끔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비만세포들을 좀 더 억제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비만세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번 주사 피부염 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미를 직접 나쁘게 만들어주기보다 술로 인해서 비만세포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것들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기미를 조금 나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기미를 나쁘게 만들어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바로 레이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레이저가 정말 이 기미 치료에 좋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토닝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이 레이저 토닝을 정말 10배, 20배, 30배 진행합니다.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꾸준히 치료해야 되는 질환은 당연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가 잘못돼서 너무 세게 치료한다거나 자극을 무시하고 치료를 하게 됐을 경우는 자칫하면 그 기미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꽤 많이 겪습니다. 심지어는 병원에 왔을 때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미가 더 나빠져서 정말 이걸 어떻게부터 손을 대야 되지 싶을 정도의 기미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수건조차 약하게 쓰고 자극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이저로 치료도 약하게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강한 치료로 들어갔을 때 당장은 마치 좋아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격급에서 빨리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미를 나쁘게 만들어주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미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의 경우는 폐경 이후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기미가 나빠지죠. 두 번째 가장 큰 악화 요인이 바로 자외선이죠. 자, 그런데 여성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여성의 호르몬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둔다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을 해서 자외선을 좀 억제해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좋게 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나빠지게 하는 걸 막아주지 못하는, 좋게 하려고만 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되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관리를 더 하면서 더 좋아지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좀 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니까 그런 것들 잘 하나씩 숙지해 나가시면서 해보시고 항산화제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잘 쓰고 그다음 먹는 것도 잘 해주시면 기미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잘 안 되는 경우는 기미에 대한 치료, 분명히 레이저 치료가 좀 꾸준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좀 긴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